여기서부터 사설시조입니다. 이 전까지는 평시조라고 하는 거였고요. 평시조에서 사설시조로 넘어가는 거는 조선 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평시조랑 사설시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대충 배웠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5-1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깊게 역사적인 설명을 해주자면, 평시조는 왜 그 짧은데 사설시조는 왜 길어지느냐? 평시조는 왜냐면 양반들이 주로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서 봤듯이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기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생은 이제 그 역사에 이름이 오를 정도로 정말 잘 배웠던 기생, 그런 기생들은 우리 역사에 많이 안 실렸다, 민기쌤이 말했었죠. 그래서 기생 많아봤자 3-4명입니다. 나머진 다 그 양반들이 평시조를 썼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조를 다른 그 평민들도 이 시조를 쓰고 싶어지는 거야. 그러면 왜 평민들이 이 시조를 쓰고 싶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랑 그 전기랑 후기를 나누는 가장 큰 사건은 뭐죠, 여러분? 그렇죠. 정확합니다. 조선 그 전기랑 후기를 나누는 가장 큰 사건은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때 그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조선 전기,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우리 백성들은 양반들을 그래도 믿었어요. 양반이랑 집권 계층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평소에 우리한테 세금 받아먹고, 우리를 뭐 보살피겠다고 하는 그런 양반 계층이 잘 다스려주지 않을까?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말이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그 평민들이,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은 왕이 빤스런을 하죠. 그 다음에 양반들이 잘 지키지도 못하고 와해되다. 무슨 말이죠? 여기저기 흩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와해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열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런 것들을 모시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것을 이제 문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평민의식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평민의식, 평민들의 의식 성장이라고 말해요.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과학기술이 점점점 이제 발달해 가면서 수레 같은 것들을 많이 끌게 돼. 그러니까 이제는 화폐 경제가 생겨나고 시장 경제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근대 시기에 정착하게 되는 게, 이제 근대 시기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게 그 임진왜란 이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 돈 많은 사람이 짱이 됐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평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상공업 같은 걸 통해서 양반들보다 돈이 많은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평민들이 옛날에는 그냥 그 땅만 이렇게 그 캐먹고 살았다면, 채비만 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평민들이 돈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또 합니까? 이제 나도 노래 부를래 라고 하면서 사설시조를 지어 부르게 된 거죠. 그런데 평민들의 쥐약이 뭐냐? 바로 한자를 잘 몰라. 내가 이제 사설시조 같은 거, 시조 같은 거 짓고 싶어, 평민도. 그런데 한자를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 한자의 맛인, 한자를 쓰면 어떤 맛이 있냐면 되게 추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맛이 있거든요, 한자는. 근데 그것을 우리말로 풀어내려다 보니까 계속 길어지는 거야. 한자는 이러한 충신의 모습, 이런 걸 그냥 소나무 해버리면 끝나는데, 우리말로 쓰려면 그게 길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설시조는 길어졌던 거예요. 오케이? 정말 단적으로 말하자면 못 배워서 길어졌다. 잘 못 배워가지고. 그래서 사설시조에는 우리 그때 민중들이 어떻게 살아갔었는지 그 생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시조는 그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유행을 탔어요. 유행을 막 타면서 사설시조들 간에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참 많아.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 님이 오마 학원을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설시조의 몇 가지 중에 하나인 사랑을 갈구하는 시조거든요. 여러분, 사설시조는요, 분위기가 다 똑같아요. 네, 분위기가 다 똑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대충만 읽고도 이거 이런 거 아닌가? 라고 하면 다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조금만 배우면은 다 찍어서 맞출 수가 있어. 사실시조는 거기서 거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봐봐. 님이 오마라고 나한테 말을 한 거야. 님이라고 하면 내 사랑의 대상이 되겠죠? 오마라고 말을 해서 내가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어도 돼요. 그 다음이 겁나 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문을 나서서 대문을 나가서 지방우휘라고 하네요. 여기서 중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중문이 누가 이용하는 문이냐라고 하면 이 중문 하나의 단어입니다. 중문이라고 하는 게, 이 중문은요 그 여성이 이용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여성들은 집에 제일 안쪽에 있었어요. 왜냐? 여성은 바깥에 모습을 비치지 않는 것이 유교적인 미덕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의 그 생활 공간을 한 곳에다가 몰아놓고 거기다가 여기서부터는 여자가 지내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그 울타리를 친 거야. 그 울타리를 쳤으면 문이 있어야겠죠. 교도소도 문이 있는데, 그죠? 문이 있어야겠죠. 그 문의 이름이 중문이야. 그러니까 중문 어쩌고가 나오면 무조건 여자가 되는 거야, 화자가. 알겠죠? 그럼 화자가 지금 중문을 나서서 대문을 나갔어요. 어디로 가고 있나 보네. 지방, 여기서 지방이라고 하면 문지방입니다. 문지방 우휘. 자, 우휘라는 말을 알아놔야 되는데, 이 우휘라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요. 요것은 우히읗 플러스 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옛날 말을 이렇게 외계어를 해석할 때 의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의. 알겠죠? 이 의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다 에라고 발음하면 돼요. 에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관형격 조사일 수도 있고 부사격 조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에라고 발음한 다음에 대충 뜻을 맞추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 히읗은 히읗 종성 체어인데 이 우, 히읗은 무슨 뜻이냐? 자, 요것은 위라는 뜻이에요, 위. 그래서 이 말은 많이 나옵니다. 바우, 바회죠, 바회. 바우는 그 북한 사투리네요. 바회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쵸? 바회 우휘 이러면 바위 위에라는 뜻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문지방 위에 치다라 앉아. 자, 치다라라는 말이 사설시조에서 많이 쓰이는 좀 인기 있는 표현이야. 치다라, 치닫다. 치닫다가 뭐냐면 뛰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치닫다, 치다르다. 알겠죠? 치달아서 앉아서 그럼 문지방 위에 앉아서 이수로 가액하다. 자, 이수로 가액 이거 띄어쓰기 안 하는 겁니다. 이수로 가액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조에서만 나오고 다른 시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알아둘 말은 아니야. 이수로 가액하다. 그런데 이게 모르면 해석은 안 돼. 이수로 가액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그 손으로 이렇게 딱 그 햇빛 가리면서 본다는 소리입니다. 딱 봐도 이제 몰라도 되는 것 같죠? 자, 이수로 가액하다 그러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얘가 지금 어디서 이러고 있으면 원래 집에 있었는데 중문을 나서서 대문을 나서서 막 달려가서 문장 위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수로 가액하다 이거라고 했죠. 자, 그럼 왜 이러고 있나? 초장에서 뭐라고 했는데요? 님이 오마 학원을 그래서 내가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이러고 있잖아. 님이 온다. 자, 온다라는 말이랑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다라는 말이 있으면 지금 님이랑 나랑 같이 있나? 아니. 그래서 님이 온다라고 하는 건 지금 님이랑 나랑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님이 온다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요 상황을 알아야 돼요. 요 상황은 진짜 어떤 상황이냐? 님의 부재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이미 부재한 상황. 대상이 부재한 상황. 그쵸? 아니면 임과 이별에 있는 상황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이미 지금 내 곁에 없어. 그런데 온다고 해서 내가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이미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약속을 들으니까 얘가 가지는 정서가 뭐냐? 이때의 정서를 바로 우리가 무슨 정서라고 하냐면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기대감. 알겠죠? 이제 딱 부러지게 알아두세요. 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님이 오는 것 같아서 아니면 님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내가 가지는 정서를 뭐라고 한다? 기대감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사설시조는 그 해학이 주예요, 여러분. 알겠죠? 해학이랑 풍자 구분하실 줄 아시나요? 해학이 주예요. 해학은 웃음인데 어떤 웃음이냐면 불쌍해서 웃는 웃음을 해학이라고 하고 연민해서 오는 웃음을 해학이라고 하고 긍정적인 정서에서 오는 거야. 풍자는 제일 꼴불견인 게 풍자야. 자, 근데 사설시조는 해학이 주된 정서거든. 그러면 해학이 주된 정서가 되면 진짜로 임을 만나면 안 웃겨.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엄청 기대했는데 임을 못 만나야 웃긴 거예요. 그게 왜 웃긴 거야?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물으면 안 돼. 임을 못 만나야 웃긴 거야. 자, 그러면 벌써 줄거리가 정해진 거야. 왜? 기대감을 가지고 얘가 별 생쇼를 떠. 이 중장 길지?
이 중장 긴관 별 생쇼를 떠는 모습이야. 왜 생쇼를 떨어? 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임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근데 뭘로 끝나야 제맛이라고? 실망감으로 끝나야 제맛인 거예요. 벌써 사설시조 이러면 한 50편 배운 거예요. 오케이? 임에 대한 임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생쇼, 마지막에는 실망감. 여기서 이 생쇼를 했기 때문에 웃음 유발. 또는 뭐 생쇼를 통해서 웃음 유발 이런 말을 해도 되지만, 아니면 더 쉬운 말로는 행동의 열거를 통한 웃음 유발. 왜 열거가 웃음 유발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열거하면 웃음 유발이라고 그냥 국룰이라고 알아도, 이 사설시조에서는. 그러면 읽어보죠. 문지방 위에 치다로 앉아서 이수로 가액하고, 자, 엄청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는가 가는가? 이미 오나 가나 이러고 있는 거 같죠? 건넌 산을 바라보니,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까 거머횃들이 서 있거든요. 자, 거머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외워둘 어휘는 아닙니다. 거머횃들은 검고 흰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외워둘 것은 아니야. 근데 이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해. 이수로 가액이랑 마찬가지라 절대로 이제 외울 단어는 아니야. 자, 그래서 검고 흰 게 서 있어. 자, 근데 너희들 내가 방금 말했지, 사설시조는 못 만나야 제맛이야. 자, 검고 흰 것이 서 있어. 여기서 벌써 그 추측을 해내야 돼. 검고 흰 것을 나는 뭘로 착각을 해버릴까? 그렇죠. 임으로 착각을 하고 나머지 생쇼로 이어갈 거야. 그런데 그 검고 흰 것의 정체는 임이 아니었다 이러고 끝나게 되는 거겠죠. 이게 국룰이야, 이게. 오케이? 어떤 소리가 들려서 내가 그거 다 해가지고 밖에 나가봤더니 그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였다. 이게 국룰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검고 흰 것에 낚이는 스토리인 거야. 이 검고 흰 것이 서 있어가지고 저야 님이로다. 저것이야 바로 님이겠구나 하고, 보션이라고 하면 버선입니다. 이거 버선. 버선 벗어서 품에 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버선발로, 뭐라고 해요? 맨발로 지금 가는 건데 되게 웃기네요. 민기쌤이 하는 게임에서는 신발을 사야 이동속도가 올라가던데 여기서 신발을 벗어야 이동속도가 올라갑니다. 이동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경량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품에 품고 신 벗어서 손에 쥐고 곰비님비 님비곰비, 이거는 음성상징어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음성상징어구나 하고 알아두세요. 곰비님비 님비곰비, 워렁충창 이런 말들 있죠.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의성어 의태어를 합쳐서 음성상징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고등학생으로 넘어온 순간 의태어랑 의성어를 구분할 일은 없어. 그냥 음성상징어 하면 돼. 자, 그럼 음성상징어의 효과가 뭐냐라고 하면은 보통 세 가지를 말하면 됩니다. 그 음성상징어의 효과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국룰로 알아두면 좋아. 알겠어요? 음성상징어의 효과 세 가지라고 하면은, 앞으로 진짜 요긴하게 쓸 걸. 너희 2학년 때 너희 반년 동안 문학만 배우잖아. 첫 번째가 바로 생동감이야. 생동감. 왜 생동감이냐라고 하면은, 음성상징어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통해서 어떤 소리나 모습 같은 것을 정말 잘 표현해내기 위한 장치야. 그러니까 그냥 뭐 큰 소리가 들렸다 이게 아니라 뭐 쿠르릉 쾅쾅 이런 식으로 쓰면 더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효과가 생동감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효과는요, 우리말의 아름다움이야. 너희들 이거 이번 내신 때나 언제든지 춘향이가 쓴 배연에서 그런 거 봤었죠. 뭐 수비 뭐 배연에서 뭐였더라? 밤을 배연해서 배웠었죠. 밤을 막 배연해서 어디 넣었다가 다시 펴리라 그런 거 있었잖아. 그게 우리말의 아름다움이라는 선택지가 꼭 따라붙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거기 막 수기 넣었다가 이런 음성상징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웠던 분들만 기억하세요. 두 번째가 우리말의 아름다움이고, 자, 세 번째는요, 이거는 이런 사설시조에 적용되는 건데요. 바로 웃음 유발입니다. 웃음 유발. 왜 웃음을 유발하나요? 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엉뚱한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면서 웃음이 유발되는 거야. 이게 음성상징어 효과의 국룰이에요. 앞으로 이런 국룰들을 많이 배워가면 되게 편해요. 그냥 생각을 안 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투리 쓰였어. 사투리의 효과, 국룰 효과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생동감, 향토적 정서, 이런 거 국룰 효과들이 있어요. 이런 거 앞으로 많이 배워갑시다. 자, 그래서 곰비님비 님이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하면은
해석을 안 하는 거야. 그때부터 생각을 멈추는 거야. 아, 생쇼하고 있구나. 생쇼. 준드이. 배운 것 같은데요? 준디.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준디가 뭐냐, 이거? 뭐야, 무슨 뜻이야? 이번에 배웠잖아. 5-1에서. 준디가 뭐야? 진대. 좋아요. 진대. 위험한 곳. 위험한 곳. 마른 데. 진대랑 마른 데가 이제 반대 뜻인가 보네요. 진 곳과 마른 곳을. 이 드이가 대라는 곳이죠. 미기쌤이 대랑 그 대는 공간을 나타내고 적은 시간을 나타낸다 알려줬었죠. 뭐뭐 할 적의라고 하면은 그 했던 때 뭐뭐 한 드이라고 하면 그런 대, 그 진 대, 마른 대. 나 갈 때가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 그때 대야. 갈히지 않고 이 갈히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어디서 봤죠? 맷버들 갈히 걷고 보내노라 니무이 손대. 거기서 갈히가 나왔었죠. 어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르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대랑 마른 데를 고르지 않고 막 가는 거야. 그래서 월엉충창 건너가셔. 지금 생쇼를 하고 있어. 이게 바로 다음 그 님을 만나기 위한 것 때문이겠죠. 자, 건너가서 정엣말. 자, 정엣말이 무슨 뜻이야? 정자가 이게 마음 정자야. 그래가지고 그 정엣말 여기서밖에 안 나와. 정엣말은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하고 견눈은 여기서 이렇게 좀 부끄럽게 보는 눈입니다. 견눈을 흘낏 봐요. 누구를 임을 보는 거죠. 임이라고 생각하고 막 가서 보니까 상년이라고 하면은 뭐 작년 7월 사흘 날에 갈가벗기다. 갈가벗기다 뭐 이렇게 갈가서 벗기나 보죠. 갈가벗기는 주추리 3대. 자, 주추리 3대가 식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물이야, 식물. 그냥 그렇게 알면 돼. 식물이구나 하면 알면 돼. 3대가 살뜰히도 날 속여거다 라고 합니다. 자, 살뜰하다, 살뜰리도가 살뜰하다, 살뜰히도 이런 뜻인데 살뜰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알뜰살뜰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알뜰하게 날 속였다, 얘가 그냥 개쩔게 나를 속였다 이런 뜻이 몰라 대단하면 여기서밖에 안 나와. 날 속여거다, 속여거다는 속였구나 이런 뜻이 되는데, 자, 여기서 얘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할까? 내가 알아서 속은 건데 얘가 나를 속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주체와 객체가 서로 뒤바뀌었다는 말로 합니다. 뭐라고 하죠? 네 글자로? 그렇죠. 주객전도라고 해요. 이런 걸 주객전도의 표현이라고 한다. 주객전도의 표현에서도 웃음이 유발된다. 보통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종장에 나오는 것은 굉장한 굉장히 표절이 많이 일어난 그런 구절이에요. 모쳐라. 다행이다. 밤일시망정. 밤이라서 다행이다. 밤일시망정은 그냥 뭐뭐일시망정은 뭐뭐 했기에 뭐뭐 길래 다행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밤이라서 다행이다 이 정도로 뜻을 해석하면 돼. 이거 한 번만 알아두면 이거 한 5번, 6번 나와. 시조에서. 사설시조에서. 모처럼 밤일시망정. 그냥 하나로. 밤이라서 다행이다. 행여는 행여나 혹시라도 이런 뜻이었어요. 혹시라도 낮이런들. 시옷으로 써져 있는데 이거 팔중선법이잖아. 행여나 혹시나 만약에 낮이었다면 남을 웃길 뻔하게라 했구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죠 갑자기. 그렇죠? 이 멘트가 아주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서 알아놔야 될 것은 솔직히 우희랑 그 다음에 중문 정도만 되겠습니다. 우희랑 중문.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이런 표현 자체는 통으로 외워두면 나중에 해석할 때 큰 도움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작자 미상의 벽사창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벽사창이고 뭐고 이 창자의 이 한자 알아두세요. 이 창자 이 한자가 약간 위에 이렇게 빌공자처럼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심자처럼 쓰는 거거든요. 이 창자 알아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는 창문이란 뜻인데요. 이 창자 알아두면 되게 편해. 그 창자가 보통 뭐가 나오냐면 고전시가에서 창은 바다가 푸르다라는 뜻으로 나오기도 하고 노래하다라는 뜻으로 나오기도 하고 창문의 뜻으로도 나오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창자를 알아두면 되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창문 밖에 어른어들을 한 거야. 자, 임만 어겨서 임인가 하고 너기다는 여기다입니다. 여기다. 그래서 너기어가 되겠죠.
이거는 알아두세요. 알아두잖아요, 여기다. 자, 그러면 벌써 시조 다 읽은 거야. 이번엔 무슨 상황이야? 창문 밖에 어른어른해서 내가 낚였어. 왜 낚였어? 그게 뭐라고 생각한 거야? 임이라고 생각해서 나가본 거야. 별짓 다 하고 그 다음에 낚였다고 하는 거죠. 개꿀이죠. 임은 안 오고 명월. 자, 명월이 뭐라고 했습니까? 밝은 달이 만정하다. 뭐 밝은 달이 엄청나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떠 있다는 거겠죠? 한데 그런데 병호동 젖은 잎에 뭐야 이게? 젖은 잎? 그러니까 이파리가 젖어 있나 보네. 거기에 봉황이 내려와서 짓다듬는 그림자로다. 뜻이 해석이 안 되는 게 정확해요. 그 뜻이 해석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여기는 봉황이 내려와서 짓다듬다 뭐 그러고 있는데 결국 그림제로다. 자, 그림자이로다. 그림자이로다가 되는 거죠. 아니, 그림자이로다. 얘는 지금 그러면 어른어른 하는 게 무엇이 어른어른 했어? 아까는 거머했들 했던 게 주추리 3대가 거머했들한 거잖아. 그렇죠. 여기서 어른어른 했던 게 뭐가 어른어른 했던 거죠? 그림자. 아, 정확합니다. 그림자가 어른어른 한 거야. 근데 그 그림자가 뭐 봉황이고 뭐가 필요가 없어. 그냥 그림자가 어른어른 했어. 그래서 얘가 그걸 누군 줄 알았다고? 임인 줄 알았다고. 왜? 임과 어떤 상황? 이별한 상황. 이미 부재한 상황이라서 이미 찾아왔을 걸로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기대감. 그래가지고 나가봤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실망감. 알겠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모처럼 밤일시망전 남 웃길 뻔했구나.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읽어나갈수록 점점 이제 국룰 해석이 나오면서 여러분이 고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 봐봐. 창밖이 어른어른을 해요. 벌써 표절의 냄새가 나지 않나요? 여러분? 창밖이 어른어른해서 님만 여기서 얘는 펄떡 뛰어서 뚝 나서네요. 그렇죠? 님은 안 오고 으스른 달빛에 열구름. 자, 려다가 무슨 뜻이야? 가다. 그럼 려다가 결합한 열배는 무슨 뜻이죠? 열배, 서경별곡에서 배웠어. 열배. 가는 배. 열구름은 가는 구름이죠. 원래 구름은 구름이라고 많이 쓰였죠. 구름이 머흐레다라는 표현에서 머흐레다가 두껍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외웠었죠. 구름은 원래는 부정적인 걸로 간신을 많이 상징을 했어요. 왜냐? 해, 달, 임금님을 가리니까 임금님은 해, 달 또는 북극성, 북두칠성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가는 구름이 날 속였구나. 어른어른한 이유는 그림자가 있었는데 이 그림자는 얘는 달빛의 열구름이네. 날 속였구나. 날 속였구나. 이 표현까지 국룰 표현 나왔죠. 그 다음에 마추와 밤일시망전 뭔가 달라졌지만 아까랑 똑같겠죠. 밤이니까 다행이다. 행여나 낮이었으면 남 웃길 뻔했구나. 끝. 개꿀딸이죠 진짜. 자, 그 다음으로 가요. 이번에는 개를 기른다고 하네요. 우리 같이 해서 살펴봅시다. 가운데 기네. 가운데가 이렇게 길면은 보통 그냥 국룰 해석으로 이어지면 돼. 알겠죠? 자, 개를 내가 열아문이나 기르다. 열아문은요, 엄청 많이, 뭐, 이런 뜻입니다. 열아문. 그러니까 뭐, 요즘 뭐, 대닐곱, 세네 마리, 이런, 대여섯 마리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열아문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개를 많이 기르는데, 요 개처럼 얄미우랴? 자, 랴로 끝나는 말은 물음이라 했습니다. 정확해요. 서리법이죠. 내가 지금 내 상황은 뭐야? 개를 많이 기르고 있는데 요 개가 제일 얄밉다. 왜 얄미운지를 봐야겠죠. 왜 얄미울까? 미운 님이 오면은 꼬리를 회회 치면서 띠락나리띠락 반겨서 내닫고 닫다라는 말이 옛날에는 여러분 이거 시옷으로 쓰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닫다라는 말이 옛날에는 문을 닫다도 있지만 뛰어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점프하다, 달려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진짜. 근데 그것이 요즘도 그 말이 녹아있다, 아직도. 어디에 그 말이 녹아있냐면, 너희들 도움닫기란 말 들어봤어요? 도움닫기. 도움닫기가 무슨 뜻이야? 도움을 받아서 문을 닫는 건가요? 아니잖아. 도움닫기 해가지고 이렇게 삥 하고 뛰는 거 아니야? 그렇죠. 도움닫기란 말에서 닫다가 뛰다라는 뜻이야.
여기서 내닫고라고 하면 내달리고 그냥 달리고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개가 왜 얄밉냐면 미운님이 오면은 반겨. 그리고 고운님, 자 반대가 되지. 대조적인 거 뭐요? 고운님이 오면 얘가 지금 뭐 해? 뒷발을 버둥버둥 무르락 나르락 캉캉 어쨌든 지져서겠죠.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쉰밥이 이렇게 그릇 놔도 너 먹일 줄이 이시랴. 이시랴 배웠거든요. 무슨 뜻이죠? 이시랴. 이시다가 뭔지도 알려줬어요. 이시랴. 뭐라고? 있으랴. 서리법이죠. 마찬가지로 쉰밥이 그릇 놔도 그러니까 먹이가 엄청 많이 남아도 너 안 먹인다. 개에 대한 원망,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망의 태도라고 합니다. 원망의 태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이 개죠. 요 개가 바로 그 너라고 해. 왜냐면 얘 행동이 미운님과 고운님이 올 때 미운님이 오면은 이렇게 반겨주고요. 그 다음에 고운님이 오면은 돌아가게 해. 자, 그런데 보세요. 개는 당연히 주인을 반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걔가 캉캉캉하고 짖는 거는 얘 머릿속에 입력되지 않은 사용자가 오면은 캉캉하고 짖을 거 아니야. 패스워드가 잘못됐습니다. 냄새 맡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 자, 요 친구는 아마 성별을 맞춰볼게. 내가 미우님한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고우님한테 가는 게 아니고 미우님이 오고 그 다음에 고우님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보고 원망만 하고 있는 걔를 여자인 것 같아. 소극적이잖아. 가만히 있잖아. 여자야. 자, 여잔데 미우님이 온다? 그러면은 걔가 반겨요. 미우님은 누굴까? 걔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 반겨. 봐봐. 걔는 아주 정직합니다. 그 강영욱이 말한 말이에요. 걔는 아주 정직해. 주인이 오면 걔가 반겨요. 근데 그 주인이면 누구겠어? 나의 남편. 정확해요. 그러면 이 씨는 미궁에 빠지는 거야. 내 남편이 지금 미운님이야. 미운님이 오니까 반겨. 나는 꼴불견이야. 이러고 있어. 근데 나한테 고운님은 따로 있는 거야. 오호,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야? 불륜의 현장이야. 정말입니다. 이번 불륜의 현장에서 나는 내 남편은 별로고 내 남편보다 돌쇠가 더 좋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돌쇠가 저 돌쇠 아주 그 장작도 잘 패고 개쩝니다. 근데 돌쇠가 오면은 강아지가 너 누구냐 이러면서 캉캉 짖는 거야. 그리고 내 남편 세빈이가 오면 딱 오면은 강아지가 이렇게 탁 반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 보면서 강아지를 보고 넌 내가 밥 안 준다 이러고 있는 거지. 미워 얼마 했다고요? 우리가 여기서는 미다라고 나와있지만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미워하다는 무이다, 의이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미워하다가 무이다, 의, 무이다 다 미워하다의 뜻이 되는구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개꿀이죠 진짜.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덕이네요. 한자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 바위는 알아볼 것 같은데요? 배라는 뜻일 것 같죠? 뭔가 열배가 있었으니까. 자, 가볼게요. 나무. 무슨 뜻 같아요? 나무. 좋습니다. 나무도 바희. 바회랑 비슷한데 이거 바위. 나무도 바위, 돌도 없는이라 해석하면 됩니다. 뇌, 히읗. 뭘까요? 히읗종 성체는 알아보면서 동시에 뭐야? 산. 뇌가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히읗종 성체어인 뇌가 있고요. 히읗이 안 쓰인 뇌가 있는데 그 둘이 뜻이 달라요. 히읗이 안 쓰인 뇌는 식사라는 뜻이고요. 히읗이 쓰인 뇌는 산입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이 히읗종 성체를 가끔 까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뇌라는 말을 보면 그 주변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산, 뭐 바위, 나무 바위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식사보다는 산이 낫겠죠. 나무랑 바위, 돌 같은 거 다 없는 그런 산에 산에 매개, 매. 자, 여러분 매가 뭔지 아세요? 그 독수리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매.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잘 사냥하는 친구야. 그래, 우리 그 공군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매가 엄청 높이 날면서 끽끽 하고 있다가 이제 아래에 뭐가 보이면 개쩌는 시력을 가지고 있대, 진짜. 그래가지고 아래에 딱 뭐가 보인다? 그럼 바로 내려가서 이렇게 탁 건져 오는 겁니다. 굉장해요. 그 매랑 보라매, 그 보라매는 이제 소설에 막 고전 소설에 많이 나오고 매는 고전 시가에 많이 나오는데, 이 매랑 보라매는 둘 다 그 가장 최상위 포식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 중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고전 소설에 나올 때 우화, 이솝 우화처럼 우리나라도 생쥐랑 뭐 거북이 이런 거 나오는 그런 소설들이 있거든. 거기서 보라매는 보통 그 사또를 많이 상징하는 말이 되어요. 왜냐? 제일 무서워가지고 지배계층 중에서 제일 짱 사또를 많이 상징합니다. 알겠죠? 그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호랑이는 보통 그 안 좋은 권력자를 상징하고, 보라매는 좀 무서운 권력자를 상징하고 그런 게 있어요. 자, 이런 매한테 쫓이고 있다. 야, 여기서 쫓인 이거는 쫓기는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매한테 쫓기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산에서. 근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나무랑 바위가 다 없는 산이야. 민둥산, 약간 북한에 있는 산인가 보네요. 북한 놈들 그거 그 뭐 나무로 난방한다고 다 했잖아.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가토리라고 하는데 가토리는 까투리거든요. 까투리가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 한 가지 알아둡시다. 우리가요 꿩이라고 얘기했어요. 꿩. 꿩이 뭐냐면 닭 같은데 닭 같지 않은 약간 네이버에 쳐봐. 꿩이라고 하면 뭔가 닭 같으면 닭같이 생겼는데 뭔가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긴 그런 새거든요. 옛날엔 꿩을 많이 구워서 먹었어요. 그렇죠. 그런 말도 있죠. 꿩 대신 닭. 좋아요. 어쨌든 닭보다 더 커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이 꿩이 수컷 꿩이 있고 이제 암컷 꿩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수컷 꿩을 장끼라고 합니다. 이제 수는 장끼. 일본식 표현 아니에요. 그냥 이거 우리나라 말이야. 그 다음에 암컷 꿩을 뭐라고 하냐면 까투리라고 해. 이것을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자, 수컷도 아니고 암컷이니까 더 약자죠. 근데 그런 약자가 매한테 쫓기고 있어. 그러면 빨리 숨어야겠다. 숨어야 되는데 나무랑 바위들이 다 없는겨. 이런 상황을 조졌다라고 하거든요. 받아주면 안 돼요. 조진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죠? 조진 상황이야, 조진 상황. 그러니까 지금 경찰과 도둑을 하고 있는데, 숨을 데가 없어. 이제, 여러분 그거 하셨습니까? 배틀그라운드라고 하셨습니까? 배틀그라운드 하면 이제, 그 앞에 헝한 들판을 지나가야 되는데, 양각 잡힌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 게임도 아냐? 에휴. 자, 그런 까투리의 안. 자, 안, 히읗, 안. 배웠는데, 저 번째. 내 안화, 내 안. 저 물도 내 안, 갓도다. 울어 밤길 내놓다. 아하, 기억 안 나요? 한 명은 기억할 거야, 진짜. 자, 왕방현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왕방현 누구였지? 단종시대 때, 금부도사. 단종의 팬이었는데, 세조가 단종을 유배시키라는 명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단종을 유배시킨 다음에 돌아오면서 천만리 머나먼 곳에 고은님 여희 없고 이렇게 시를 쓴 친구가 있잖아. 제일 마지막 줄에 뭐야? 저 물도 내 안 같도다. 그래서 이때 안이 무슨 뜻이지? 마음. 안쪽에 속마음. 그럼 까투리의 마음가라는 뜻이 됩니다. 까투리의 마음. 자, 까투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조졌다는 거예요. 그냥 으됐다. 으이라고 하죠. 으 밑에 시옷. 조진 마음이랑 대천 바다, 뭐 큰 대체 C가 큰 바다 아닐까요, 여러분? 큰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이 석이라고 하면 보통 그 쌀 한 가마니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일천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노가 뭐냐? 이거 노졌다 하잖아요. 노도 잃고 닷도 잃고. 닷은 뭐라고 하냐면 그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아래에다가 풍덩 빠뜨리는 그 무거운 쇠추 같은 거 있거든요.
다치라고 해요. 다 밑에 치읓. 영어로 앵커라고 합니다. 그 닷도 읽고 용총. 용총이 뭔지는 솔직히 나도 잘 까먹었어. 자, 용총도 끊어졌어. 아, 맞다. 용총 그거였어. 거기는 밧줄 같은 거야. 끊어지고, 금고, 기둥이겠죠. 기둥도 꺾어지고, 걷거라고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치는 키 같은데요. 키가 치로 많이 된 것 같은데. 키가 뭐냐? 너희 배에서 키가 뭔지 알아? 열쇠 말고. 그죠. 그렇게 돌리는 거 엄청나게 큰 핸들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탁 돌리는 거 있잖아. 키도 빠지고, 뭔가 좀 안 좋은 상황 같아요. 바람 불어서 물결 치고 안개 두껍게 잦아진 날에 잦아지다. 두껍게 깔리다 또는 조금씩 줄어들다. 두 개의 뜻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뜻? 두껍게 깔리다가 되겠죠. 안개가 두껍게 깔린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천리만리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먼 거리를 뜻하는 심리적 거리라고 했었습니다. 천리만리 남은 대공간 사면, 내 주변에 사면이 어둑어둑하다 그러잖아요. 사면이 검어어둑, 검고 어둑해요. 저물어서 천지적막하다. 천지가, 자, 이거 멘탈 잡았는데 천지가, 하늘 땅이 적막하다 무슨 뜻인지 알잖아. 조용해졌어. 그런 까치노을, 노을이겠죠? 노을이 떴는데 수적을 만난 도사공이네. 자, 사공은 뭔지 알죠? 우리 처음으로 배운 게 서경별곡인데 서경별곡에서 이 여성 화자가 사공한테 별 욕을 다 하잖아. 네 와이프 바람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공의 안과 말이 긴데요. 결국은 뭐야? 까투리 vs 사공. 둘 다 조졌음. 둘 다 인생 망함. 그런 마음과 과 비교하고 있죠? 엊그제 수적은 뭐냐? 그럼 수적은 해적입니다. 해적. 물에 떠 있는 적.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엊그제 임을 여희다. 무슨 뜻이야? 여희다. 이별하다. 잃어버리다. 이별하다. 좋았어. 엊그제 님 여희 내 아니야. 내 마음이야. 얻다가 가을하려. 자, 이거 센스껏 해석해야 돼. 가을하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같을리오. 얻다가 어떻게 가을하려. 이거 같을 것이냐 라고 해석하면은 완벽합니다. 가을하려 알아보면서 같을 것이냐. 어떻게 같을 것이냐. 자, 서리법인 거야. 서리법이니까 어떻게 같을 것이냐 라고 하면 같지 않다는 소리겠죠. 그럼 뭐가 하나가 더 같을 거야. 그러면 까투리 vs 도사공 vs 나. 뭐가 제일 역 같다는 거야? 나. 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임과 엊그저께 이별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별해서 짜증난다 이런 소리죠. 요즘 또 보면은 그 멜론 차트 1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너랑 헤어졌어. 나 술 마셔. 이런 것들이 대세던데 술 때문이야. 그런 것들 나오던데. 그래요. 그렇게 술도 많이 안 먹으면 사람들 그렇게 노래로 허세를 부린다니까. 잠깐 쉬고 우리 그 다음에 풍자와 해악 여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